용감한 형사들이죠. 이거 좀 시즌 5까지 나왔나요? 장수 프로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요즘 사건 프로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것 같아. 용감한 형사들이. 거기 나왔던 사건으로 잠깐 이야기해보자면은 2012년 2월 9일 밤 11시 112에 신고 전화 들어왔대요. 남자였는데 전날부터 어머니랑 연락이 안 돼가지고 걱정하다가 집에 찾아왔더니 사망해 있대요. 이게 충주 독거노인 살인 사건인가 그래. 사망한 어머니는 방 가운데에 반드시 누운 자세였대요. 근데 집은 강도가 든 건지 난장판이었습니다. 범인을 잡으려면 이게 어떤 사건인지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원한인지 치정인지 뭐 금전인지 뭐 강도인지 이런 거. 아들의 신고나 현장을 볼 때는 살인이야. 왜 죽였냐는 건데 시신의 단서가 있겠죠. 범인이 어떻게 공격했냐에 따라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설골이 골절됐어요. 목젖 위. 그리고 눈에 점출혈 나왔더라고. 목을 조르는 교살에서 많이 드러나는 증상이죠. 근데 또 목은 칼에 17번이나 찔려 있었거든요. 뭐가 먼저일까요? 목을 조른 게 먼저 같아? 칼로 찌른 게 먼저 같아? 일단 칼로 17번 찔렀는데 살아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목을 조를 필요는 없어지잖아. 반대로 생각해야죠. 목을 조르다 안 되니까 칼을 꺼낸 거야. 시신 머리 위에 휴대전화랑 충전 케이블이 있었어요. 그러면 범인 이 걸 새끼는 먼저 휴대전화 케이블로 피해자 목을 조르다가 실패했어. 그래서 칼로 찔렀고 이때 과다출혈로 사망한 거겠죠. 한번 실패한 상황에서 급하니까 칼을 썼다면 이해합니다. 근데 17번이나 찌른 건 과한 공격이잖아. 그럼 범인 이 걸 새끼는 그 와중에도 피해자에게 상당히 감정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일 가능성이 꽤 높지. 범인 이 새끼는 계획한 살인 같지도 않아 이게. 피해자 집에 있던 칼입니다. 목을 조를 때도 집에 있는 폰 케이블 썼으니까 뭔가 따지러 왔다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홧김에 저질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면식범이란 이야기죠. 현장에 발자국이 있었어요. 피해자 몸에서 나온 피를 밟은 혈흔 족적인데 저기 가운데 아래에 좀 길쭉하게 나왔죠. 저게 발자국입니다. 왜 저런지는 이제 설명할 거야. 특이한 건 일단 신발 자국이 아니에요.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피가 묻었고 그 채로 걸어가다 찍힌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생겼잖아 발자국 치고는. 분석해보니까 왼다리가 바깥쪽으로 굽은 상태에서 옆으로 찍힌 거죠. 발끝날이. 정상적인 걸음걸이가 아니야 범인이. 이게 모든 발자국에서 균일하게 찍혀 있습니다. 일부러 다리가 불편한 척하는 새끼는 아니에요. 범인은 실제로 왼 다리가 안 좋습니다. 아직 누구라고 특정할 수 없지만 이 특징만 살리면은 용의자 범위 꽤 많이 좁힐 수 있죠. 이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변 관계를 알아봤어요. 채무 관계도 없고요. 원한 살 일이 아무것도 없어. 대신에 사건 당일 피해자의 30년 된 친구 아들이 지 결혼한다고 청첩장 주러 왔었대요. 뭐 얼마나 친하길래 인사하러 엄마 친구의 집을 가냐? 평범한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지만 일단 경찰은 이 사람이 박종수거든요. 조사해 봅니다. 사는 곳 주변 CCTV 보니까 박종수 같이 집에 들어가는 게 찍혔는데 옆에 어떤 여자가 있더라고. 이 여자랑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둘이 엄마 친구인 그 피해자 집을 갔던 거래요. 근데 이 여자가 씨발 왼쪽 다리를 저는 거야. 뭐 바로 둘 다 잡았지. 사건이 이렇게 해결됐거든요. 그러면 범행 동기가 뭐냐는 건데 이 박종수라는 새끼가 전과 8범입니다. 강도의 강간치사 이런 걸로 8범이야. 빡센 새끼야. 전과 8범이 뭐 이제 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일용직으로 겨우 살아서 생활고가 심했어. 근데 이 와중에 결혼한다네. 전과 8범이랑 결혼하겠다는 연도 웃기지만 아니 그냥 살면 되지 뭔 주제에 결혼식이야. 돈이 없으니까 엄마도 아니고 엄마의 30년 된 친구에게 돈을 빌리러 갔던 거죠.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 피해자도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보지? 빌려줄 돈이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박종수가 여친 데리고 다시 집을 나오는데 이 여친년 손에 뭐가 들려있네? 이년이 몰래 그 집에서 통장을 들고 나왔어. 박종수가 한 게 아니라고요. 박종수가 이거 보고 야 그래도 우리 엄마 친구인데 이건 좀 아니다. 돌려주자. 다시 피해자 집에 들어가거든요.
사실대로 말하고 통장 주려고 했나봐. 박종수는 여기까지는 뭐 정상적이죠. 전과 팔범답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사실대로 밝히고 사과해도 피해자 입장에서 그냥 넘어가겠어요? 화가 나죠. 아니, 돈 빌리려 왔다가 어떻게 네가 나랑 남남도 아니고 내 친구의 아들이면서 어떻게 내 통장에 손을 대냐. 화를 좀 냈지. 그 여자도 좀 욕했나 봐. 박종수가 여기서 빡이 간 거야. 지 여친을 욕하는 말에 화가 났어요. 지가 잘못한 거 인정하지만 그 와중에. 그래서 박종수가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던 거예요. 역시 전과 팔범 새끼 그 습관 어디 안 가죠. 병신이 지 인생 조질라고 한 년인데 그년 편들다가 진짜 조진 겁니다. 이렇게 사건의 내막이 드러났고요. 해결된 건데 얼탱이 없잖아요. 같이 살려고 한 여자는 심지어 신분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이었대. 불법 체류자인가 봐. 돈을 빌리러 간 것부터가 엄마 허락은 또 있었나 싶어요. 아무래도 진술은 거짓말 같아. 처음부터 강도질 하러 간 거야. 아는 사람이라 쉽게 문 열어줄 테니 가서 죽이고 돈 되는 거 들고 나올 생각이었던 것 같아. 이 새끼들이 생활고가 왜 있냐면요. 일단 여자가 일을 안 해요. 근데도 둘이 맨날 뭐 택시 타고 다니면서 돈 함부로 썼대. 택시를 얼마나 타고 다녔는지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이미 인꼬 부부로 유명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범행 동기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살인사건 중에 피해자가 독거노인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피해 대상이 그렇잖아. 노인이니까 젊은 사람들 시각에서 좀 속이기 쉽겠다는 괜한 인식도 있고 들키더라도 약하니까 피치 못할 상황에서는 내가 물리적으로 제압을 시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옵션이 생기잖아. 범행 저지르는 입장에서 접근성이 좋죠. 그래가지고 우리도 있잖아. 부모님이 뭐 혼자 사신다거나 지금 자식이 독립해 사는 독거노인이다. 그러면은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주변과 뭔가에 대해 꾸준히 상의하고 나의 상태를 많이 알려놓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본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준비를 한 게 있어요. 여기가 사건 현장입니다. 가나가와현 야마토시에 있는 아파트인데 71살 코하타 시게오라는 할아버지가 혼자 살거든요. 2003년 3월 2일 오후 3시 10분 집으로 남동생 부부가 찾아왔어. 문 열고 들어가려는데 거실에 시게오가 엎드린 채 쓰러져 있더라고요. 동생 부부는 가까이 가보지도 않았지만 문 앞에서 시게오가 사망한 걸 알 수 있었대. 머리에서 피가 엄청 나왔거든. 그리고 이미 말라붙어 있었어요. 이 상태로 며칠 지났으니 당연히 죽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일단 나이가 71살이에요. 건강도 뭐 좋지 않았다면은 노인들은 작은 사고라도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겠죠.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까지 한 노인 환자들인데도 거동 중에 낙상하는 경우 많거든.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혼자 살기도 했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무슨 일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시게오의 사망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넘어져서 머리에 피가 났고 그 충격으로 사망한 것 같지만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누가 쓰러진 걸 보고도 덮었다는 거지. 이 이불을 덮은 새끼가 범인일 텐데 부검해보니까 뭐 사망 원인은 역시 머리 부상이고요. 둔기로 여러 번 내리친 것 같대. 범인이 꽤 큰 움직임을 보인 거잖아요. 사람이 죽을 정도로 머리를 내리쳤다면은. 움직임이 왜 컸겠어요?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니까. 그럼 이 집이 어질러져야 정상일 거 아니야. 너무 깔끔해. 시신만 빼면은 이게 범행 현장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사라진 돈도 없어요. 문도 잠겨 있었고, 아니 사람을 죽이면서 집이 이렇게까지 깨끗할 수가 있나? 뒷정리했다는 이야기겠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무슨 영화에 나오는 전문 킬러가 아닌 이상 침입 흔적을 어떻게 사람이 다 지워요? 이거는 한 번 실행된 이상 인간이 지울 수 없는 흔적입니다. 인간이 남기지만. 인간의 눈으로도 볼 수 없어서 어떻게든 남아있어요. 아무리 쓸고 닦아놔도. 근데 없어. 밀실살인이 일어났다고. 뭐 명탐정 코난이라도 불러야 될 판이야.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바꿔봐야죠. 단서가 없다는 거는 다시 말하자면은 시신만이 유일한 단서라는 뜻이에요. 시신의 남은 흔적으로 범인을 찾아야만 해. 그러자니 머리에 피가 이미 말라 있었어. 집 앞에 신문은 일주일치나 쌓여 있었다고.
죽은 지 일주일 된 상태란 뜻이죠. 부패도 이미 시작돼가지고 범인에게서 뭔가 흔적을 찾는 건 무리예요. 상처 부위가 부패되기 시작해서 정확한 상처의 사이즈를 알 수 없고, 그러니까 흉기도 추정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뜻이겠지. 3월 2일에 발견됐으니까 일주일 전이면 2월 24일 밤부터 뭐 25일 새벽 사이일 것이고. 근데 이걸로 뭘 잡을 수 있겠냐? 유력 용의자라도 나와야 뭐 이 시간대를 대조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은 이건 진짜 단서랄 게 아무것도 없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범인은 존나 용감하게도 지가 직접 단서 하나를 남겨줬어요. 시신 이렇게 치우고 피 닦다 보니까 자마미로우라고 휘갈겨 써놓은 거야. 자마미로우가 꼴 좋다, 고소하다는 뜻인데 단어의 뜻 자체로는 그렇지만 사용되는 상황은 약간 다르대요. 주로 두 가지 상황에서 쓰입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남을 한심할 때 쳐다보는 말이래. 이 꼬라지 좀 봐라. 이런 식으로. 범인 새끼는 아무래도 피해자에게 원한이 있는 것 같아요. 죽이고 나서도 네 꼴 좀 보셈. 최헤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의미가. 일단 직접 쓴 글씨가 나왔으니 주위 사람 대상으로 필적 대조해볼 수 있죠. 일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팔고. 이 아파트 주변에 그럼 CCTV는 없냐? 있지. 다 돌려봤어요. 수상해 보이는 중년 남자 한 명 나옵니다. 사건 전인 2월 17일, 23일, 24일과 사건 당일 25일 새벽까지 5번 찍혀 있었어요. 뭔가 행동도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미행하는 느낌으로 아파트 근처를 서성거렸대. 신원 확인했는데 죽은 시게오가 살던 아파트 주민도 아니고요. 아는 사이도 아니에요. 그럼 뭐야 이 새끼. 필적 대조 할 수 있잖아. 안 맞아. 의심은 되지만 이대로는 근거 없는 의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조사해봤자 범인 아니면은 사실대로만 진술하고 집에 가면 되는 거죠. 진짜 범인이라도 둘러댈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냥 우연히 나는 같은 장소를 계속 갔다가 길을 잊어버렸다. 이런 소리를 해도 경찰 입장에선 방법이 없어. 사건이 여기까지입니다. 끝이에요. 미제 사건이라고. 수사가 막혀서 내용이 이렇게 짧은 건데 사건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시게오는 신문을 구독해서 보는 사람이죠. 맨날 신문이 와. 그걸 읽지만 2월 25일부터는 읽지 않았으니까 문 앞에 쌓여요. 그래서 시신이 발견되는 3월 2일까지 일주일치의 신문이 있었어. 2월 25일 새벽에 배달 오는 신문을 읽기 전 누군가에게 살해된 겁니다. 근데 이 범인이 집에 침입한 흔적은 없어요. 내부 사정을 좀 잘 알 수도 있고 어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들어와서 시게오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이불을 덮어둔 뒤 사라진 건데 이래야 할 범행의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집안을 뒤진 흔적이 없고 지문이나 DNA 안 나왔잖아. 이 범인 새끼가 꽤 꼼꼼하고 머리도 좋은 지능형 같은데 그러면서도 시신 옆에는 꼴 좋다고 비아냥대는 똥글을 싸놓은 거 보면은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새끼처럼 보이기도 해요. 일단 시게오에게 오래전부터 나쁜 감정이 있는 건 맞아. 머리가 좋다기보다는 뭐 운이 좋아서 흔적 안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면식범일 수도 있겠고 현장에 흉기가 없는 걸 봐서는 뭐 들고 왔다가 들고 나갔겠죠. 그런 점에서 계획적인 살인일 가능성이 있고 그럼 대체 누가 범인이고 왜 이래야 했냐는 거예요. 죽은 시게오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다들 평가가 긍정적이야. 흠잡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조용한 사람이고 이웃과 분쟁 없었고 아무 문제 없었대. 사실 뭐 사람이 원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변 모두와 관계가 다 좋기는 힘들잖아요. 대면 할 수도 있고 좀 나쁘더라도 뭐 연락 안 하면 그만이고 뭐 이런 사이일 수도 있잖아. 한두 명은. 근데 모두가 칭찬만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누가 감정적인 범행을 할 수 있냐고요. 머리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비아냥대는 글을 쓴 건 원한의 감정이잖아. 그 위에 이불을 덮은 건 면식관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살인하고 뭐 얼굴을 뭔가 덮었거나 가렸거나 그런 것들은 내가 원한이 있어서 죽였지만 아는 사람이니까 죽은 얼굴까지는 보기가 싫어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죄책감이 있다는 뜻이지. 그래도 뭐 누가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 이런 생각하면 뭐해. 시게오가 죽으면서 주변에 이득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대체 왜 이런 거야? 경찰은 그래도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추정은 했는데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사건 해결 못했습니다.
하도 희한해가지고 여러 번 일본의 미제 사건 프로에도 나왔던 사건이고요. 제보도 그동안 많았대요. 근데 아직도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단서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